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정말 걱정 많으셨죠? 시장이 훅 하고 빠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면서 보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승분 일부 이제 반납을 하고 지금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오늘 장은 또 어떤 포인트에서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둘 예정이거든요. 전화, 문자 지금부터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장 앞뒤로 장중 혹은 이제 많이 이쪽에서 시장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쭤보시면 위원님께서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 현재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댓글도 활발히 적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100%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다행히 반등을 해준 만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 이제 출발할 때는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약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2300까지는 밀릴 수 있는 시장으로 봐왔던 거고 2300뿐만 아니라 2200으로 사실 밀려도 상승 트렌드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크게 꺾이는 부분들은 없어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시장 얘기를 같이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어제 조금 음봉이 좀 발생을 했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이 흐름이 이 올라가는 추세 흐름을 꺾으면서 밑으로 당겨 내려갈 만한 그런 큰 힘은 아니고 어제 그저께 계속 시장이 계속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은 피로도 내지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그 저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올라온 시장이죠. 그렇죠? 3월 17일서부터 계속 바닥을 치고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중간에 한번 쉬고 한번 계속 올라온 시장이라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욕구와 그다음에 고점에 산 사람들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도 욕구가 같이 공포라 어울려지면서 어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공포가 다시 어우러지면서 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정상적인 종목도 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밀리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가 4%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도 같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 마감이 됐지만 뭐 다우존스가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박살나는 과거 같은 흐름들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신고가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강하게 지금 세게 위로 당겨 올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오늘은 약보합에서 등락폭 혼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지금 그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크게 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폭락보다는 박스권 내지는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이제 전략을 일단 변동성이 심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차익 매도 물량들이 한번 쏟아졌기 때문에 빠졌다가 들어졌다가 빠졌다가 들어졌다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빠졌다가 들어졌다는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고점에서 물렸다가 밑으로 콱 하고 빠질 때 10% 이상 급락이 나올 때에서 손절하는 거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사지 않으면 사자마자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 10% 그렇게 크게 손실 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20%콱 하고 빠지면 물론 지금 10%, 20%확 빠지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고점에서 10% 이상 확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지수를 만약에 끌어내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지수가 2200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은 61선의 강력한 지지 라인에 상승 트렌드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는 쉽지는 않고 일단 2300의 강력한 지지로 봅니다. 그래서 2300의 지지와 그다음에 2400을 다시 탈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서도 6월 달에 흔들었다가 횡보하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코스피도 분명히 주봉과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는 여기서 무너져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주봉상에서도 21선을 돌리고 61선을 돌리는 거 봐서는 조정받아도 다시 우상향으로 2500, 2600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주봉선으로 여기 빨간색 5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을 주면서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월봉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고점 부분을 이만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월봉상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월봉상에서 여기 5월선을 깨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5월선을 깨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를 버티면서 지금 이 5월선을 계속 붙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던질 게 아니고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종목들 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제약주들은 굉장히 많이 막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바닥에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많이 IT 부품주 쪽에서 최근에 시장이 빠졌다고 물론 적게 빠진 애들은 잘 버티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쿵쿵쿵 빠지면서 탑엔지니어링처럼 여기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조만간에 바닥을 치면 반등이 이렇게 싹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라간 폭이 작거나 아니면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폐옥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꽉 차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주도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만한 종목들 좀 이따가 이제 폐옥 종목으로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종목을 잘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인 종목들을 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장이 되겠지만 고점에 물리질 않고 바닥 쪽에 갖고 있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물반 고기반 시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의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자리는 2200이 깨지면서 지수가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 이 자리가 깨지고 일단 2300이 무너져야 되고요. 2200이 무너져야 되면서 종목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대형 종목들도 잘 무너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도 안 무너져요. 무너질 거였으면 이런 종목이 콱 무너져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벌써 12만 원이 깨져가지고 12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 깨져야 돼 빨리. 10만 원, 9만 원이 깨져야 지수가 하락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으로 전이된다라 그러면 여기 10만 5천 원이 빨리 깨져가지고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10만 원이 깨져야 빠졌다가 반등 주고 또 깨지고 반등 주고 또 깨지면서 7만 원을 깨지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종목들 보면 안 빠집니다. 웬만해서는. 카카오도 마찬가지.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이된다. 약세장으로 전이된다. 조정이 깊어진다. 그럼 카카오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20%가 빠져야 돼요. 빨리 박살나고 내일 모레 또 반등 나왔다 또 20% 또 박살나서 얘도 10만 원이 빨리 깨져야 되는데 깨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코로나 이슈로 그렇게 급락하는 그 가능성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도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240명대에서 줄어들 거냐 아니면 늘어날 거냐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셀티리온에서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원숭이한테 효과를 봤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어제 뉴스에서 몇몇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산 제품에 대한 지금 치료가 확증이 됐다. 그다음에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면서 사실은 시장의 반등이 이것보다는 세야 되는데 일부러 지금 이 시장에서는 물량들을 더욱더 싸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면 어제 빠졌던 이유들이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는 없고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과 공포로 빠졌는데 공포 부분은 제가 볼 때에서는 조만간에 그 확진자 수가 아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하루 일별마다 6만 명, 3만 명씩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자리 이하로 돼 있다가 그쵸 막 20명, 뭐 15명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100명 늘어나더니 200명 되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확 늘어나지 않는 거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공포로 빠진 건데 요거만 약간 이제 진정이 되는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어제 나왔었던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코로나 치료제 찾으면 녹십자 랩셀에서 이제 개발한 그 치료제,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인데 과거에도 있었던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증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같은 애들 잡아먹어갖고 그걸 치료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을 늘리는 거여서 치료할 수 있는 면역 항체들을 막 늘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겨내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과거에서 있었던 녹십자에 이제 특화된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DNA로 하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뭐 제넥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셀티리온에 대한 이슈도 그것도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분명히 반등이 세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SM 같은 경우는 빠지질 않죠. 여러분들한테 표육 정보를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는 거 봐서는 시장은 웅크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급락세로 가기보다는 조만간의 호재 이슈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다시 양봉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이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요. 여기서 21선이 깨지거나 추세가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은 없어 보이고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수 어제 저점으로 볼까요? 어제 저점의 지수가 2336입니다. 그러니까 2335라고 할게요. 2335면은 8월 7일 날의 저점이 2333이죠. 그러면은 8월 6일 날 저점 목요일 날 8월 6일 날에 여러분들 정말로 막 힘들고 막 한강 가고 싶었습니까? 8월 6일 날? 아니었죠. 8월 6일 날 저점이 2333, 22 이 정도에 있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걸 기대감을 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올라갔다 요만큼 반납을 했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서 두려워하고 종목을 던질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 부분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요만큼을 반납을 한 것뿐이지, 그렇죠? 요 정도 반납을 했으면 지수라는 건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건데 지금 지수의 빠진 폭에 비해서 종목들이 빠진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잉 매도라는 얘기에서 과잉 매도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뭐를 하자? 좋은 종목들 잘 뽑아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물타기가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시장 빠지는 걸 보고 걱정이 크셨다고 하셔서 시장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봐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표적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빨리 추석이 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추석 맞이 이벤트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추석 맞이 이벤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떡값 벌어가세요 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풍성한 추석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벤트 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리미티드를 걸진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이벤트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떡값을 벌어줄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보시죠. 네, 후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사랑에 맞이하는 종목인데요. 어떤 설명을 더 해주실지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표적 종목 후성입니다. 일단 후성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서부터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과 무슨 방송이 있는지 미리미리 알려드려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방 참여한다라든지 제가 뭐 방송을 할 때에서 계속 링크들을 걸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이 있거나 주식을 살려고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라 그러면 종목들이 무너져야 돼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종목들이 막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죠. 근데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거기다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던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던지는 것들을 지금에서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볼 때서는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이제 추석 이벤트, 떡값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공략 종목들을 하나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기회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좌 손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뭐 20%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망한 거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계좌 손실이 일주일 만에 계좌 손실이 20%가 박살났다. 1억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날라갔다. 그건 굉장히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계좌 손실이 10% 안쪽에 있다. 내지는 5% 안쪽에 있다.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10% 안쪽에 있어도 살릴 수 있어요.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30%, 20%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하이비전 시스템, 탑엔지니어링, 물론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40% 가까이 수익을 내준 종목이긴 하지만 30%, 40% 올라간 종목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20, 3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찾다 보면 바닥 쪽에서 지금 얼마든지 5%, 10% 단타 쳐서 먹거나 아니면 조금 스윙적으로 끌고 갔을 때에서 1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계좌 손실 부분들을 이번에야만큼이야. 그렇죠? 이번에 이제 떡과 이한테를 했을 때에서 매매로서든 스윙적으로든 복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이벤트를 마련을 해서 드리는 건데, 이 참여 방법은 인원수를 제한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런 이벤트는 설날은 모르겠어요. 추석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벤트니까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겠죠.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그런 이제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이벤트적으로 한 번은 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니까 이번 이벤트 놓치시면은 모르겠어요. 올 크리스마스 때는 모르겠고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매주 한 주에 하나, 둘, 셋, 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를 매주 드릴 거예요. 매주 드려서 5%에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바닥 종목들을 잡아드릴 거니까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기회장입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상승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장이 여러분들은 상승장이 굉장히 수익이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죠. 제가 분명히 실전 매매 정수 얘기했을 때도 1월 달에서도 2월 달에서도 3월 달에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고 폭락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피고름 나고 다 죽어나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서 그때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서 상승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물렸는데 나만 안 물렸어.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서 바닥에서 다 던질 때 그 물량을 잡아먹는 사람들. 즉 낙폭과대 많이 빠졌을 때에서나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장인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웬만해서는 계좌 손실이 20% 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에서 많이 난 사람들은 10% 좀 넘었을 거예요. 적게 난 사람들이 5% 이하면은 계좌 손실이 5% 이하면은 적게 난 건 맞는데 거의 10% 수준에서 아마 머무르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이상 손실이 10%, 15% 되는 사람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크게 깨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해드리는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급등에 있는 종목들 아니고 이격이 좁혀져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면 어제서야 뭐 마이너스 뭐 7%, 8%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등이 나와서 마이너스 아마 5% 근접하는, 그러면서 만약에 내일과 모레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손실이 당연히 마이너스 5%로 확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다음 주에서 반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게 아니고
바닥에서 막 낙폭과된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당장 보내주셔야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란 톡방에다가 다 넣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한국 화장품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시장이 흔들림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장중에 얘기했을 때서는 그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막판에서 어제 쿵 하고 빠졌던 거죠. 그래서 어제 14,30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14,000까지 지금은 조금 더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대에서 아마 마이너스 한 3, 4%대를 좀 늘긴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고점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30% 깨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15,000원대 16,000원대 공략하라고 한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전저점 지지를 보고 싸게 공략하다 보니까 적게 손실이 나면 길게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이제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고 내일 20일 날 중국에서 이제 양재측 위원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고 우리나라 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는 게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시진핑 주석의 그 방안에 대한 호재가 점점 얘기가 나올 거고 관련된 중국 관련주는 한 번은 움직여주겠죠. 그러면은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다시 한 번 더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방한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한 번 돌게 되면 이런 낙폭과대에 있는 한국 화장품부터 해서 화장품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게임주들,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반등을 세게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슈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손실이 큰 것도 아니고 적게 지금 손실이 나서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저점 자리도 잘 지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 사서 들고 있는 물량도 있고 호재도 남아 있으니까 보유하셨다가 다시 수익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15,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유리하다 말씀을 드려도 이 방송의 특징상 일주일 이상 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만약 수익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작든 손실이 작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에서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일주일 정도를 보고 왜냐하면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매일같이 뽑아드리니까 종목들을 일주일 이상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가져가게 되면 물리게 되고 시장이 갑자기 폭락세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종목들을 일주일마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계속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먹을 확률과 수익 내고 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죠. 어제 처음 얘기한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두고 보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급등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리들 제약입니다. 자, 우리들 제약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 우리들 제약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바닥에서 6월 달에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익률이 190%가 좀 넘어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인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 사실은 이거는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대신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서도 코멘트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코멘트를 했을 때에서 무슨 코멘트를 드렸냐면, 우리들 제약은 여전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에 갔을 때에서 얘는 또다시 올라가면서 22,000원, 25,000원, 3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 제약은 지금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건데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돼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얘는 여전히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목표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역시 바닥에서 사야지만 큰 수익이 나온다는 거.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 급등주라는 게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10,000원까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그 이상은
그냥 큰 목표치를 두고 그냥 뭐 개념 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원래 작전주 세력주에서 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절반 이상을 팔고 10%를 가져가든 20%를 가져가든 나머지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은 끝까지 가져가라. 왜? 전고점을 다 넘어가 버려요. 시장이 강해버리게 되면 바닥에서 5,000원짜리 있었던 6,000원짜리 있었던 7,000원 있던 종목들이 나중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부 남겨놨을 때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얘도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비중이 많다면 지금 불안하면은 상한가가 풀리면 파시면 되지만 대부분이 비중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비중이 조금이나 남은 부분들은 16,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16,000원 깨지지 않으면 진짜로 이게 흔들흔들 거려도 25,000원, 3만 원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상담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후성. 자, 후성을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요.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을 제가 8,15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매수 가격을 조금 올릴게요. 근데 지금 가격은 아니고 조금 보고 일단 8,200원 일단은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일단 지수가 좀 더 밀리게 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지금 쉽게 밀리지를 않겠죠.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장중 수급도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 기가 외국인들 크게 매도가 안 나오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은 매수하고 물론 후성은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긴 한데 선물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크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보면 매도했다가 매수하고 과거 같은 경우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킬 때 뭐 예를 들어 뭐 공매도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기가 외국인들이 대놓고 시장을 밀기 위해서 한번 흔들리게 되면 뭐 도통 매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냥 뭐 밥만 먹고 맨날 그 다음날 맨날 매도하고 맨날 매도만 했었던 애들인데 요즘에서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어제는 기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죠. 특히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었고 어제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팔았지만 팔았으면은 일관적으로 계속 팔아줘야 되는데 안 팔고 팔았다가 매수하고 매수했다 팔고 팔았다 매수하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왔다 갔다 단타를 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계속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주는 척했다가 파는 척했다가 사는 척했다가 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성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급을 봐야 돼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수급을 보면 후성은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서 금융투자들이 많이 사죠. 많이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서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이 46,000주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 수급이 안정적이죠. 여기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 부분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에서 자, 지금 가격 괜찮네요. 8,240 원래 200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8,240원 정도. 시장이 지금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전저점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특징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62선 쪽으로 밀려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후성이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고점 대비 얘는 고작해야 13% 정도고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은 찾으면 20%, 30% 밀려 있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탑엔지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고점 대비 지금 23% 정도 밀려 있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빠졌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또 찾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절반밖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올라간 게 없고 수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종목을 뽑은 것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을 받쳐주는 종목은 제가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을 15년째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위험하고 흔들릴 때에서 그래도 버텨주거나 잘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수급이 안정적인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이 빠져도 사주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성이 지금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들고 있는 부분들 이거 기간을 좀 늘리면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에서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바닥 부분에 있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포트를 하나 넣는다라 그러면 지금은 후성이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종목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찾아보면 IT 부품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가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준 쪽이면서 최근에 고점 대비 밀리면서 62선 쪽으로 내려와 있다. 그런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다 단타가 가능하거나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고, 특히나 후성은 지지난번 그 공개 방송에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안전한 종목으로. 물론 지금도 고점 대비 흘러내렸지만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종목들 뭐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꽤 많겠지만 얘는 그런 식으로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뭐 5, 6% 정도 깨지거나 뭐 4% 깨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점에 산 사람들이야 조금 더 뭐 손실이 좀 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4%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조만간 시장 반등 나오면 바로 수익으로 도니까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종목을 뭔가를 사는 것도 좋지만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 플러스 추가 매수를 한다는 개념에서 후성 같은 종목은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납득을 하실 거예요. 왜 후성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후성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젠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이름입니다. 후성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면서요. 수급 체크도 다 해주셨고 이슈 체크도 해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이 점들 모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이벤트 창구도 같이 열려있죠.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 최대한 이벤트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상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자,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초록뱀요. 초록뱀. 초록뱀 오늘 아침에 개파락 크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수가는 16,627원. 1,621원? 7원. 27원. 네. 비중은요? 수가는, 비중은 15%. 15%. 자, 일단 네. 오늘 유상증자 물량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개인들이 많이 덤비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릴 때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절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손절이 좀 많이 나와야 내일서부터 좀 반등이 나오지만 오늘 많이 빠졌다고. 오늘 보면 엔터주들이 다 강해요. 보면은 SM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YG엔터도 강한 축에 지금 속해 있는 종목이고 JYP도 강해요. JYP도 강하고 TPC도 강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버틴다고 했을 때에서 지금 초록뱀을 여러분들이 손절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거 장 끝나고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개인 투자에 많이 매수가 돼 있다면 얘는 한 번 더 흔들고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흔들렀다고 개인 투자자의 손절이 많이 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물론 지금 장중에 수급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창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10만 주가 매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잡히긴 하는데 키움증권도 같이 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는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좀 손절이 됐는지, 손절이 되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손절하지 않고 개인들이 오늘 무턱대고 매수가 된다라 그러면 이건 좀 더 무거워져서 전저점 그 지지 이탈 여부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손절 라인은 이제 전저점 자리 1,370원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 이게 깨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허벌판이에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커요. 이게 처음에 네. 이게 전문가님 그때 처음에 요거 추천했던 네, 추천했던 종목인데 손절을 해야 된다고요. 1,470원이 깨지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제가 이득을 많이 받거든. 그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갖고 있는다라고 대응이 되는 게 아니고 손절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하지 않을 때에서는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개인들이 오늘 던지느냐,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오늘 많이 싸다고 개인들이 무턱대고 덤비게 되면 세력들은 이걸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게 되면 세력들은 얼마든지 이거를 800원까지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800원까지 빠졌다 올라가면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죠.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손절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돼야 되고. 구매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뭔가를 사서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를 사서 안 움직이면 손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또 손절하지 말고 추매를 해갖고 그때는 제가 그때고 지금은 네. 1370원이 이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는 1370원이 안 깨졌었죠. 예. 그렇죠. 깨진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얘기한 이유에서 1370원이 없었죠. 그때는 안 깨졌어요. 그때는 안 깨졌기 때문에 보유가 된 거지만 이건 147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을 해야 돼요. 깨졌는데 보유를 하라. 그렇게 해서 800원까지 빠지게 되면 그럼 손실만 커질 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1370원이 깨질 거니까 손절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기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개인들이 좀 던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외국인이 샀는지를 확인을 하고 외국인들이 좀 샀으면 뭐 하자? 그때서는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쪽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할 때는 손절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거는 어쨌든 오늘 수급을 잘 살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남화산업, 남화산업 네, 14,100원에 5%인데요. 14,100원에 5%. 아, 이거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안 올르네, 이거. 자, 일단 남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낙연, 지금 보면 얘도 어제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네. 뭐 종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전 종목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제 하루만 해도 9%가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요, 어제. 네. 그리고 14,100원이면 손실도 작지가 않은데 14,100원에서 지금 정도 약 2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게 좀 더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이 한 10%는 아니고 손실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되게 되면 그때에서 다른 낙폭과대에 있는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수소차, 왜냐면 그쪽이 주도주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에서는 굉장히 탄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이 15% 10% 안쪽으로 돌게 되면은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서 낙폭과대인 종목들을 교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13,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까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아, 13,0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 그 시장의 반등과 이 종목에 대한 반등의 시그널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3월달, 4월달 보면 이렇게 5일선을 돌리는 양봉이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얘도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반등을 주려는 그런 이제 그 기미만 보이고 반등을 확실하게 주는 양봉의 모습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그리고 요거는 보유를 하면 다시 반등 나오면 13,000원까지는, 왜냐면 얘도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많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반납한 부분들이라 빠졌던 부분에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얘도. 그래서 13,000원까지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000은 그때 가서 좀 팔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 13,000원이 아니고 15,000원, 16,000원에서 팔아야 되고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또다시 빠지거나 박스권에 갇혀지게 되면 그때는 13,000원에서 팔아주는 게 유리해요. 아, 그럼 13,000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일단은 먼저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자, 다음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LG화학을요. LG화학을? 네, 10% 샀다가 5을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고점에서? 네, 팔았는데 5는 놔뒀는데 이게 또 내려가네. 팔아야 되나?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밀리는 건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5만 원에. 55만 원?
비중은 10%시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많이 파셨다라 그러니까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만 10주 팔았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는 부분들도 아니고 21선까지는 조금 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점에 많이 파셨다 그러니까 네. 63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좀 비중을 냅두셔도 좀 될 것 같고요. 밀렸다가 혹은 지금에서도 여기 기준연봉이 앞에 68만 원의 기준연봉이 강력하게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라인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 주고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틀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고 68만 원과 63만 원의 지지라인을 보고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2차 전지거든요. 네? 삼성 SDI도 2차 전지인데 다 똑같아요? 2차 전지인데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2차 전지니까 LG하기는 똑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아, 그쵸. LG화학은 2차 전지인데 네. 삼성 SDI 2차 전지거든요. 삼성 SDI랑 같은 거냐고요? 네. 네, 그렇죠.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점유율이 더 높아요. 2차 전지 쪽에. 전 세계 점유율이.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이 대장이 맞아요. 2차 전지인데 그냥 10주 보유하고 있어도 되겠네, 그러면. 일단 68만 원 지지 라인 일단 살펴보시고 63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은요, 캐몬인데요. 자, 캐몬 최근에 계속 시세를 강하게 좀 줬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는 양상인데, 요거 제가 1,300원대, 1,350원, 1,400원대 바닥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수익률이 100%가 넘어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매수 가격이 보니까 1,475원의 비중이 10%,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고점 부분에서 밀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고점 부분이 쌍봉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서는 당연히 팔았었어야 되는 거, 이날 만약에 일이 바빠서 차트를 못 봐갖고 그랬다 그러면 어제 써라도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비중을 줄이는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부분은 뭐 여기서 파나 수익 날 때 파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조정을 2,00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선 저는 이건 5,000원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질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하기 때문에 화평법, 화관법에 따른 수혜주로서 앞으로 실적들이 계속 좋은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계속 우상향으로 2,0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아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이 만약에 10%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더 줄이시면 되는 거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싸게 2,000원 쪽이나 혹은 1,500원짜리로 밀리는 쉽진 않지만 밀리게 되면 2,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물량을 다시 잡아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은요. 파워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자, 매수 가격은 7,890원에 비중은 15%. 자, 이것도 어제 시장이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밀렸는데, 지금 빠진 폭의 손실률을 보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 좀 덜 빠졌죠? 덜 빠진 상황이고, 뭐,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마이너스 7%대.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빠진 폭이 마이너스 5%면은 적게 빠진 거고, 마이너스 7, 8% 빠진 거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빠진 부분이라 좀 보여지는데, 시장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도치 부분은 이게 눈치 보는 장이거든요, 지금.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눈치 보는 흐름으로 지금 도치 모양이 나왔는데, 오늘 미국 시장 오늘도 폭락이었거나 오늘 중국 시장이 지금 이게 30분 지연 차트기는 하지만 중국 시장이 빠지질 않고 신고가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모양새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신고가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뭐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좀 나올 텐데, 일단 이슈가 있는 쪽은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내일 이제 양재츠가 이제 오게 됐을 때에서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그쪽이 지수를 한번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파워로이스 2차 전지가 안 간다는 건 아니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분명히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장이 지금 폭락세가 지금 뭐
앞으로 나온다라든지 하락장으로 전이된 게 아니고 그동안 올라갔던 피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러면은 올라간 게 없는 이 파워로직스는 쭉 빠졌었던 흐름들에서 다시 수익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 좀 더 가능하세요. 지금 비중 15%인데 5% 정도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녹십자 셀 질문 들어왔는데요. 지금 녹십자 랩셀에 대한 어제의 이슈가 있었는데 뭐 흐름들이 무지하게 강하지는 않네요. 어느 정도 적당히 움직이다 말았는데 녹십자 셀 매수 가격 53,000원, 비중은 10%. 일단 종목은 좋아요. 녹십자 랩셀 이쪽에 있는 종목은 제가 과거서부터도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면역세포라든지 항암제라든지 과거에 있을 때 2017년도에서도 이 녹십자 셀을 가지고 수익을 100% 이상 내줬던 종목의 기억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량도 많아서 많은 금액으로 많이 비중을 실어갖고 그때 당시 100% 수익을 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모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상향으로 다시 6만 원, 7만 원 쪽으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보이는 건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녹십자 셀을 좋게 보고는 있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53,000원이면 좋은 종목을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에서 라인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중을 팔아줘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간 거니까 거꾸로 하게 된 거죠. 팔아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려버리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사야 될 자리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61선 부근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노리세요. 노리셔가지고 제약주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약주가 끝났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약주는 또다시 올 겨울과 가을에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때에서 많이 올라간 우리들 제약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되지만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조정받으면. 대신에 지금 주도주가 계속 제약주만 움직이지를 않고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소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힘겨루기에서 이쪽에 또다시 IT가 다시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금 평택공장이라든지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뭔가가 나오게 되면 힘이 한꺼번에 확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주춤거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고점에서 사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좋은데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싸게 사야 됩니다. 아마 나중에 4만 원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그때 가서 기억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토론텍이네요. 자, 옵토론텍 이것도 카메라 관련주 쪽으로 아마 방송에서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회원들한테는 이게 4,900원대인가? 그때에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나서 수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마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은 딱 N자형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많은 물량들을 팔아내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이고 지금은 많이 빠졌죠? 이제는 다시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사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한 번 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각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진 종목들은 신규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6,570원이면 그래 여기도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략하시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 산 거는 못한 게 아닙니다. 못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한 번 더 충격을 더 맞은 것뿐인데 그거는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추가 매수를 분할로 대신에 한 번 더 밀리면 5,000원 중반대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추가 매수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에 유황양행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수 가격이 56,600원에 비중이 20%. 자, 잘 그래도 공략을 하셨었어요. 여기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여기 아니면 여기를 잡고 공략을 한 거고 잘 상승을 했고 아까 봤었던 그 캐몬과 비슷하게 쌍봉 모습 비슷하게 고점 부분을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줬는데 여기서 팔지 않았다는 얘기는 욕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욕심을 내서 더 올라갈 거를 또 기대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없고
6만 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6만 원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를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욕심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7만 원 부분으로 붙으면 67,500원 7만 원 부분 붙으면 비중을 좀 더 줄이시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던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반등을 좀 더 참아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의 종목은 삼보모터스. 자, 삼보모터스.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죠, 얘도. 이게 수소차 관련주 쪽이었는데, N자 목표치 이렇게 준 상태에서는 한번 팔아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 뭐 우리산업도 그랬고, 세종공업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N자 목표치를 이렇게 정고점을 주게 되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을 좀 팔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얘도 만약에 비중을 팔았다면 잘하신 거고 안 팔았다면 다시 이걸로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매수가격대 4,500원이시면 거기서 잘 사셨네요. 자, 이 정도 사셨으면은 가져가 보세요. 5,500원이 일단은 지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5,500원이 안 깨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한 1, 2주 정도 있으면 시장도 안정세로 돌 거고 뭐 과거의 시장도 1, 2주 정도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우상향을 했으니까 1, 2주 정도 기다리게 되면 다시 우상향으로 6,500원, 7,000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500원 지지라인 보고 보유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시장은 흔들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조금 미약하기는 하죠. 불안감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은 분명히 여기서 다시 돌릴 겁니다. 근데 당장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호재거리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뭐뭐뭐 있는지 이미 벌써 이번 주에 많이 얘기해드렸고 지난주에 많이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경제TV에서 아침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서 정말로 시장이 이러이러하다. 저는 웬만해서는 시장에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시장 흔들리는 것들 여러분 기껏해서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0% 박살났어요? 아니죠. 후성 기준으로 마이너스 3, 4%밖에 안 빠졌습니다. 종목들 눌림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고만 내세요. 이제 좀 겁내지 마시고 기회의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일 한 100번 얘기할 테니까 기회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무료 온라인 방송 일정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